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같은 경기 지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황에서 실적 시즌이 또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여전히 시스템은 강하다라는 두 가지 시각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소식들 먼저 체크하면서 모닝쇼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IMF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오늘 주인이 되겠는데요. 일단 IMF가 경기 침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까지 낮췄는데요.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함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IMF는 11일에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8% 그리고 내년에는 3%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 여파에서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재개된 중국 경제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했는데요. 최근에 은행권 위기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이 여전히 취약함을 상기시킨다며 다시 한번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경제 전망을 둘러싼 안개도 짙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또 금융시장의 급격한 이런 긴축에 대해서는 신흥시장이나 개도국의 신용과 재정의 직격탄이 돼서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심각하게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을 정말 좋지 않을 경우 1%까지 둔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측에서도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결국에는 꾸준하게 좀 하향이 되면서 1.5% 정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장 관측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가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경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낙관론을 조금 더 펼쳤습니다. 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의 이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부정론과 관련해 과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경제 전망이 조금 더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많은 이들이 지난 가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그 기본적인 그림은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이런 전망을 한 데에 대해서는 식품과 에너지 같은 상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공급망 압박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성장 전망이 가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하고요.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에 가깝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행 시스템 불안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신용 경색을 암시하는 증거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시각과 IMF 측에서 내놨던 세계 경제의 둔화에 대한 시각들 두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개별적인 종목의 소식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포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포드가 13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캐나다의 전기차 제조 공장 허브를 또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 조립 공장에 18억 캐나다 달러,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1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이 공장을 새로운 전기차 허브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공장은 오크빌 전기차 단지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년 중반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사의 차세대 EV를 건설하게 될 텐데요. 이 재설계 작업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 2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공장의 예상 생산 능력이라든지 개조된 시설이 어느 정도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는데요. 일단 2020년 정도에는 5개 정도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2개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오크빌 복합 건물의 변경 사항에는 3개의 차체 공장을 하나로 결합하고 배터리팩 어셈블리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시설은 현재 켄터키에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셀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미 공장을 EV 생산 공장으로 완전하게 개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실제 포드가 그동안 밝혀왔던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소식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출발합니다.